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예,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 분이십니다.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다산 북스, 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또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인데요. 이 책은 뭐 보면서 제가 그냥 단숨에 다 이렇게 한번 그냥 쭉 그냥 그 책을 놓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이렇게 봤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그 저자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자이신 이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분은 어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정형외과 의사와 강사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이제 뭐 소설도 쓴 그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또 그 1933년도에 태어나셔서 2014년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냐 하면,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그 둔감함이라는 것, 둔감하다라는 그 어떤 의미를 이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이 저자가 그 적용을 해서 이 설명한 그 내용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둔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둔감하다라는 말이 인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감각이나 감정이 무딘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 무디라는 것은 뭐냐? 무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날카롭지 못하여서 잘 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둔감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은 둔해. 둔감해.' 뭐 이렇게 이 말 표현을 되게 좀 이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이 둔감력이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그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둔감력이란 긴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합니다."라고 이렇게 저자의 어떤 그 의도를 처음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저자가 뭐 인제 또 의사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뭐 의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도 인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사람의 어떤 그 시력이 무조건 그 좋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때론 우리의 그 어떤 오감, 그 시력, 뭐 또 이게 또 후각, 뭐 촉각, 미각, 뭐 이런 감각들이 때론 쪼끔 좀 둔감해야지 우리 건강에도 좀 더 이로울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아주 내용을 또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1.0에서 1.2 정도의 시력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력이 1.5를 넘는다고 해서 유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너무 잘 보여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뭐 1.5가 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물이 지나치게 잘 보여서 눈이 금세 피로하게 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눈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점은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뭐 수술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 시력이 너무 좋은 사람, 시력이 너무 예민한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안경을 뭐 따로 쓸 수도 없고 눈이 좋아서 피로함을 호소해도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줄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력도 너무 예민하면 결코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너무 좋아도 문제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은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고 늘 신경이 곤두서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떤 음악가들이 다양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예외다라고 이 저자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를 구별하는 재능이 있는 거지 남에게 그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에 예민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후각적인 것도 그렇고 또 뭐 미각적인 것, 또 피부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둔감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보다 더 오래도록 느긋하고 여유롭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저자가 의학자의 어떤 그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한 대목, 이런 대목도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둔감한 사람들이 또 뭐가 좋냐면 수면을 잘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잠을 자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머리나 또 우리 마음에 그 휴식을 주고 또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이 어떤 소리에 아니면 어떤 냄새에 어떤 뭐 그 감정이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수면을 여유롭게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아주 둔감한 사람들은 뭐 머리만 대면 그냥 곧장 이렇게 잠에 골아떨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잠을 충분히 잘 자주기 때문에 둔감하기 때문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둔감력이라는 것은 심지어 어떤 그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를 아주 지탱해 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한다라고 저자는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어떤 식으로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덜 받다 보면 아무래도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튼튼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 요런 대목도 신선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의학자의 그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설명해 주는 거라서 좀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기본 원칙은 자율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60대까지 암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통계를 살펴보면 마음이 여려서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예민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둔감력을 가진 사람, 둔감한 사람이 집안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느긋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집안일수록 그 어떤 암에 걸릴 그 암 발병률도 그만큼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의를 주죠. 뭐냐? 단 지나치게 둔감해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작은 징후를 무시하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준 요런 대목들. 뭐 요런 대목들. 그래서 둔감력은 암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아주 참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그 둔감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둔감력의 최고의 극치는 뭐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목. 이쪽은 뭐 마치 그 어떤 문학과 같은 듯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이래 딱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둔감력의 최고치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늘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뭐냐 하면 이제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둔감력이 되게 이제 강해진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아무리 그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아기의 그 어떤 그 기저귀 냄새나 뭐 배변 냄새 이런 건 되게 거북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기의 그 어떤 기저귀 냄새나 그 배변 냄새에 대해서 거북함을 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무조건 포용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엄마라는 거죠. 어머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이 남편들 중에도 이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덜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힘, 이것이야말로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둔감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어떤 울음을 터뜨려서 울게 되면 그 울음소리를 신경 거슬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기가 엄마를 찾고 어리광을 부리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포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습니다. 민감하거나 날카로운 것만이 재능은 아니다.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둔감함이야말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재능이다. 예민함이나 순수함도 밑바탕에 둔감력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재능으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예, 이 말이 참 많이 이렇게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책을 보고 나면 결코 예민함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썩 뭐 완전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둔감이라는 단어, 둔감력이라는 이런 어떤 그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방식과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의학자의 어떤 그 전문적인 식견으로 의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이런 대목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 괜찮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이 초판이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니까 뭐 지금 2022년이니까 4년 전에 나왔던 그런 책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오랫동안 이렇게 겪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질병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든 어떤 그런 이러한 시기,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뭔가 이 둔감력이라는 어떤 이 힘의 긍정적인 기운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조급하고 무조건 뭐 빠르고 빨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둔감력의 어떤 이 힘에 대해서 잠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이 저자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한번 귀를 쫑긋 이렇게 한번 세우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질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이 책이 300만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하는 품격 있는 삶의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올해의 단어 선정 도서로 그렇게 뽑혔다라는 겁니다. 이 둔감력이라는 단어가 이 저자 때문에 일본의 올해의 단어로 그렇게 유행을 시킨 그런 단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부를 기념해서 전면 이제 개정판으로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책이 아주 되게 신선하고 괜찮았습니다. 이 둔감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둔감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삶의 여유로움이 될 수도 있겠다.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바삐 움직이는 인생의 삶 가운데 드문드문 쉼표를 찍어주는, 또 숨표를 찍어주는, 쉬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감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책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이 책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